네, 국어음운론 10주 4차시 영상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드디어 그 10주 3차시의 제 6장 부분이 끝났어요. 중간고사 이후 첫 챕터였죠. 그래서 변이음과 그리고 이제 음성 체계에서 우리가 이미 배웠던 지식에 근거하여 각각 자음과 모음과 이중모음의 음소 체계가 즉 음운 체계가 어떻게 설정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확인하는 그런 챕터였습니다. 지금 이제 사실은 이제 속으로 여러분들 그랬을까? 거기서 딱 끝낼 것이지. 네, 뭐 그런 면은 없지 않아 있어요. 선생님도 조금 어린이날인데 그런 생각은 했으나 실제 남은 챕터는 이제 주차에 딱 맞게 만들어져 있긴 하지만 10장의 경우 내용이 이제 음운 과정이다 보니 조금 길어서 음절 부분에 좀 짧게나마 음절 부분을 조금 진도를 나가고 10주 강의를 마치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영상을 하나 더 찍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 그 수업 참여와 관련되는 것을 봤더니 이게 영상을 이제 출석 체크한 이후에도 계속 들을 수 있게 풀어놨더니 너무 뒤로 미루고 있는 친구들이 많은 것 같아요. 나중에 좀 피곤해집니다. 피곤해지고 책이 이제 물론 꼼꼼히 공부하면 책만으로도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들겠지만 그래도 일단은 영상과 함께 공부를 너무 미루지 말고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요즘 체크를 해보니 여러분들 조금 편하라고 좀 짜잘한 과제도 좀 안 내고 그랬는데 뒷부분은 상대적으로 암기할 것도 많고 또 분량이 결코 적은 것이 아니니까 조금 미리미리 진도를 너무 미루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부터야 어차피 이제 실강이니 뭐 이도저도 못하겠지만 지금 밀려있는 영상들이 있다면 금방 기말고사 다가오니 좀 빨리 수강 진도를 높여줬으면 좋겠어요. 네, 143페이지 제7장 음절입니다. 음절에 대한 이야기는 여러 번 얘기를 했었어요. 특히 그리고 한글이라고 하는 문자가 음절 단위의 음소 문자지만 음절 단위로 모아쓰기를 한 음절자거든요. 그래서 우리 한국어에서는 글자와 문자가 달라요. 문자는 알파벳 같은 A, B, C, D, 그 다음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뭐 한자의 글자, 한자 이런 것들이 문자지만 한국어에서는 그 글자라고 하는 개념은 문자들이 즉 초성자, 중성자, 종성자라고 하는 문자들이 합하여 모아쓴 글자를 모아쓰기 한 것을 글자라고 불러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흔히 500자를 써라 그러면은 한국 사람들이 그걸 뭐 500자 쓰면 김경하면 기억이 이렇게 계산하는 사람도 아무도 없죠. 기본적으로 하나의 음절 단위로 모아 쓴 그것을 글자라 하고 500자면 그 500글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 그 글자는 우리가 앞서 배웠던 음절의 중심인 행모음을 중심으로 몸을 중심으로 하나의 음절 단위로 묶여 있는 것을 글자라고 하죠. 그래서 사실 음절 개념은 여러분들한테 특히 그 한글을 사용하고 있는 한국어 화자들에게는 굉장히 언어학적 개념 가운데는 가장 쉽게 이해되는 그런 개념 가운데 하나입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뭐 학생들이 좀 쉬워하고 재밌어하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143쪽 제7장 음절의 개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음절은 발화의 최소 단위예요. 발화의 최소 단위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자음이나 모음이나 이중모음들이 있어요. 모음과 이중모음은 그것 자체로 발음을 할 수 있지만 자음은 단독으로 발음할 수 없어요. 자음은 컨서넌트죠. 소넘, 즉 공명음, 즉 모음과 컨 함께라야만 발음이 되는 소리예요. 간단히 말해서 분절음 가운데 모음이나 이중모음은 발화 단위가 될 수 있어요. 음절 카운팅을 할 때 가능하죠. 발화 단위가 될 수 있지만 자음은 그렇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발화의 최소 단위는 분절음이 될 수 없고 자음이 안 되니까 분절음이 될 수 없고 발화의 최소 단위는 음절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분석의 단위로서 자음과 모음 등등을 분석을 할 수 있지만 실제 발화를 하는 기본 단위는 음절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하고, 운 좋게도 이 음절을 모아서 하나로 문자로 만들어서 우리가 음절자, 즉 글자라는 그런 개념을 사용하게 되었다. 그래서 음절 이야기가 굉장히 쉽다. 그런 것을 기억을 해주면 됩니다. 143페이지 의문론 단위 가운데 화자들의 인식 대상으로 가장 명확한 것이 음절이다. 네. 네, 뭐 거기서 뭐 당신이는 몇 음절이냐 이거 대답 못하는 학생 아무도 없거든요. 이것은 음절 단위로 모아 쓰는 훈민정음 해례의 성문법에 따라 표기를 하고 있고, 그거에 근거해서 이제 우리가 그 음절자, 글자, 그 다음에 성음법, 음절 합작법 이런 용어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 음절이라고 하는 것은 다음 단락입니다. 실라블은 분절음보다 큰 음성 단위로 발화의 최소 단위다. 발화의 최소 단위다. 분절음 가운데 자음이나 반모음, 그러니까 이중모음은 발음할 수 있지만 반모음은 발음할 수가 없죠. 자, 자음의 표현 컨설턴트 얘기를 했습니다. 네, 넘어가도록 하죠. 네. 따라서 결국 자음과 반모음은 모음이 있어야만 하나의 발화 단위가 된다는 것이고, 그러니까 모음은 자음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음절의 핵이 되어서 핵모음이라고 부르는 거죠. 우리가 이중모음 설명했을 때 이미 얘기했던 것을 기억할 수 있죠. 네. 144쪽입니다. 144쪽. 순수한 음성학적, 의문론적 단위로 가장 큰 것이 음절로 음절이 이어지면 단어, 문장, 그리고 어절이나 발화와 같은 더 큰 단위가 되게 되는 겁니다. 네. 음절까지는 의문론의 주 단위가 되지만 그 이상의 단위, 즉 형태소라든지 이런 것들은 문법론이나 의미론, 화용론과 관련되는 단위가 됩니다. 자, 7.2로 가도록 하죠. 7.2. 여기가 네, 각주의 1번 한번 보도록 할까요? 그래도 또 기억을 해두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한국어에서는 반드시 모음이 있어야만 음절을 이룰 수 있지만 모든 언어에서만 그런 건 아니에요. 언어에 따라서는 일본어도 그렇죠. 비음이 하나의 음절을 이루는 걸로, 그래서 공명자음이 성절성을 가지고 있기도 해요. 그래서 영어의 애플이나 서든과 같은 단어는 이 음절을 가진 것으로 보는데, 음절말의 유음과 비음이 성절성을 가진 공명자음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거는 언어마다 공명자음이 성절성을 갖고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에 차이가 있다는 걸 좀 기억할 필요가 있고요. 네, 7.2 음절의 구조입니다. 음절의 구조는 일단 145페이지와 146페이지에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평판적 음절 구조라고 하는 것이 있고, 그래서 평판적 음절 구조를 보면은 초성, 중성, 종성이 145페이지 그림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나란히 수평적으로 대등한 그 지위로서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이런 것을 평판적 음절 구조라고, 계층적 음절 구조는 말 그대로 음절의 초중 종성의 위계관계가 있어요. 위계관계가 있어서 146쪽에 가보면 좌분지 음절 구조와 우분지 음절 구조. 좌분지라는 것은 왼쪽으로 가지치기를 한 음절 구조라는 뜻이고, 우분지 음절 구조는 오른쪽으로 가지치기를 한 음절 구조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계층이 있죠. 그래서 보면 좌분지 음절 구조나 우분지 음절 구조는 앞서 봤던 평판적 구조와는 다르게 교점이 하나 더 생기죠. 네, 이건 다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쪽으로 오죠. 네, 음절을 직접 이루는 요소는 음절 성분이라는데, 음절 성분은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는 초성, 중성, 종성이 음절 성분입니다. 이 가운데 중성이 음절의 중심으로 필수 성분이고, 반대로 초성과 종성은 수의적 성분이죠.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그죠? 아는 반드시 음절이지만 가이어도 음절이고, 또 각이어도 음절이니까요. 네.
네, 그리고 한국에서 음절 구성의 필수 성분인 성절음은 단모음만 될 수 있고, 음성학적으로 음절은 공명도가 큰 분절음에 공명도가 작은 분절음들이 양쪽에 달려있는 모습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아까 앞에서 이중모음을 얘기할 때 상향 이중모음은 공명도가 큰 핵모음으로 반모음이 쭉 핵으로 올라가니까 상향. 상대적으로 하향 이중모음은 핵모음에서 반모음인의 공명도가 떨어지니까 하향, 이렇게 말을 했죠. 네. 그래서 성절음을 음절의 정점인 핵모음, 피크 뉴클레이, 말 그대로 뉴클레이라 하고, 음절에긴 몸의 양쪽에 결합하는 분절음을 주변음, 세터라이트, 위성. 그 주변음은 일단 기본적으로 반모음과 자음이 되겠죠. 네. 음절액의 앞에 오는 분절음은 음절두, 온셋이라 하고, 음절액의 뒤에 오는 분절음은 음절말음, 코다라고도 해요. 그런데 이제 한국어 음운론에서는 이제 초성, 중성, 종성이라고 하는 훈민정음의 용어, 사실 이제 이거는 영어 표현이 아니죠. 훈민정음에서 설정했던 용어를 더 많이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음절 얘기를 하면 온셋이나 코다, 뉴클레이보다는 오히려 초중, 종성을 더 많이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음절액을 결정하는 공명도, 소노리티는 가청도예요. 그러니까 공명도라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가청도. 자, 얼마나 잘 들리느냐 하는. 그래서 가청도가 제일 높은 게 이제 공명도가 높은 개모음 아 같은 것이겠죠. 그래서 그 공명도의 대소관계는 저모음이 제일 크고 아 모음이죠. 그 다음에 중, 고, 그 다음 반모음, 공명자음, 장애음. 네. 이거는 앞에서 배웠던 음운론적 강도랑은 달라요. 음운론적 강도는 자음이 자음의 속성을 더 강력하게 가져야 되고 모음은 모음의 속성을 다 강력하게 가져야 되지만 이거는 공명도이기 때문에요. 공명도는 저모음이 제일 크고 높고 장애음이 제일 낮습니다. 언어 간의 음절 구조의 차이는 외래어의 발음이 원어의 발음과 달라지는 아주 중요한 원인도 되고요. 한국어의 음운론에서는 방금 말했듯이 온세, 코다, 뉴클레이 같은 용어 대신 초중, 종성 용어를 많이 쓴다. 네. 자, 그 다음에 좀 전에 이미 말을 했던 평판적 음절 구조, 그 다음에 계층적 음절 구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평판적 음절 구조는 참고로 말하면 한국어의 음절 구조는 평판적 음절 구조냐, 계층적 음절 구조냐, 그리고 계층적 음절 구조 가운데서 좌분지냐, 우분지냐 논란들이 있고 지금도 거기에 대한 논의들은 있는 것 같습니다만은 국어학계에서는 일반적으로 한국어의 음절 구조는 초성, 중성, 종성이 대등한 관계로 이어진 평판적 구조다라고 보고 있는 입장이 더 다수인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이것은 145쪽을 봐주면 초중, 종성이 서로 대등하게 음절을 이루는 것이고 초성, 중성, 종성의 관계는 친소 관계의 차이가 없어요. 더 밀접한 관계는 없다는 것이죠. 네, 그 그림이고요. 계층적 음절 구조는 초중, 종성의 관계에 친소 차이가 있어서 그러니까 초성과 중성이 더 가깝거나 혹은 중성과 종성이 더 가깝다고 이렇게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 위계가 생겨서 초성과 중성이 좀 더 가까운 음절 구조를 left branching, 좌분지 음절 구조라 하고 중성과 종성이 더 가까운 하나가 되는 음절 구조를 right branching, 즉 우분지 음절 구조라고 지칭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146페이지 좌분지 음절 구조를 보면 상대적으로 하위 교점이, 그러니까 초성과 중성이 먼저 만들어지고 거기에 종성이 붙는, 그러니까 초성과 중성이 좀 더 가까운 관계, 이것을 좌분지 음절 구조를 하고요. 우분지 음절 구조는 지금 보다시피 중성과 종성이 하위 교점을 통해 하나의 단위를 만드는 좀 더 가까운 관계고 나중에 상위 교점인 초성과 결합하는 그런 구조를 우분지 음절 구조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한국어의 경우는 146페이지 하단에도 이미 설명한 바와 같이 구태여 자분지나 우분지 구조라고 볼 만한 근거가 없고 간혹 의성의 태어의 경우에 동음반복어가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동음반복어의 경우는 자분지일 때도 있고 우분지일 때도 있는 것 같은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그래서 지금 147페이지 후다닥 두둥실. 자, 후다닥 두둥실에서 반복되는 부분이 뭐죠? duplication. 중첩되는 부분이 뭐죠? 뭡니까?
후다닥의 경우에는 다닥이죠, 다닥. 그 다음에 두둥실의 경우에는 두둥이에요. 그쵸? 이 겹쳐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간단히 말하면 다닥 두둥을 보면은 기본적으로 어느 게 더 가까운 것 같아요? 초성과 중성. 다 초성, 중성, 닥. 그쵸? 두둥, 초성과 중성이. 자, 그럼 울퉁불퉁, 그 다음에 옹기종기를 볼까요? 이 경우에는 어때요? 울퉁불퉁해서 퉁은 똑같으니까 울불이 된 것을 보면 상대적으로 비읍은 없어졌지만 중성과 중성이 더 가깝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옹기종기도 역시 마찬가지죠. 네, 그래서 옹만 살아남으니까요. 울불과 옹종을 보면 국어의 음절 구조에서는 이런 자분지와 우분지의 속성을 보이는 그런 경우가 있기는 하지만 이게 일반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어의 경우에는 초중종성이 평판적으로 연결된 음절 구조라고 보는 것이 더 나아 보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평판적 음절 구조는 음절 핵인 모음을 정점으로 하는 봉우령 구조라고 이제 볼 수가 있죠. 네. 그래서 한국어 문론에서 음절처, 음절말 이런 용어를 자주 볼 수 있는데 결국 초성, 종성 자리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다음에 이제 보면 한국어에서 초성의 자리에 올 수 있는 음소, 중성의 자리에 올 수 있는 음소, 종성의 자리에 올 수 있는 음소를 구별을 해봤는데 굳이 구별을 해보니까 확인해 본 것은 뭐가 있어요? 종성에 오는 것에는 현대 한국어에서는 몇 개뿐? 7개밖에 없다. 그래서 7종성 체계를 확인하는 그런 표예요. 그리고 중성에는 이제 반모음이 있는데요. 이 반모음의 경우에는 피크 세터라이트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초성 종성은 세터라이트라고 불렀잖아요. 구음이라고 불렀는데 반모음의 경우에는 모음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 보니 단순한 세터라이트가 아니라 피크의 핵모음과 함께 있는 그런 세터라이트가 해서 피크 세터라이트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런 구조를 기억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요 뒤에 그 7종성, 8종성, 종성부형, 초성의 얘기는 조금 얘기가 길어질 것 같기 때문에 이 4차 시는 좀 짧게 어린이날이니까 147조 표까지 살펴보고요. 이제 다음 주부터는 실시간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하게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지금 이제 외국인 학생들 같은 경우 국내 입국을 안 해서 이제 교재가 없어서 불편하다. 또 선생님도 지금 교재가 있는 상황인데 요약이라도 이제 자료를 강제로 올려야 하고 하는 것이 사실 이제 그게 간단히 말하면 책을 다 올려주면 어디가 어때서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어요. 이게 저작권 문제가 있고 이 책의 저작권은 나에게 있는 게 아니라 여기 이 회사 사장님께 저작권이 있어요. 저작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좀 똑같이 올릴 수 없기 때문에 좀 요약해서 올려놓게 되는데 이제 다음 화요일부터는 줌 강의를 하기 때문에 문서 공유를 해서 선생님이 같이 오면서 설명을 하게 될 것이고 대부분 지금 친구들이 다 책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책 없이 시험을 어떻게 봐요. 네, 자 그러면 잔소리 이제 그만하고 진도는 지금 147페이지까지 나가고 다음 주 화요일이죠. 다음 주 화요일 어떤 친구가 이제 이틀 다 하냐고 했는데 당연하죠. 실강은 당연히 다 합니다. 화목 10시 반 화요일 그 다음에 목요일 날은 12시 수업에서 실시간 줌 강의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했고요. 어린이날 재밌게 지내도록 하죠. 네, 다음 주에 봅시다.